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국내 증시, 또 투자자를 위한 방송.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모학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 결국 2,500포인트를 또 한 번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장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늘 장 결국은 오후장에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제 2차 전지주들 변동성이 정말 반갑지 않아요. 우리가 보니까 11월 첫째 주 그때 공매도 제한 조치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면서 급등을 했다가 빡 내려앉았잖아요. 이번 주 월요일, 어제 또 2차 전지주들이 또 한 번 삼성 SDI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했다가 또 팍 하락하니까 시장이 참 11월에 장세의 변동성을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좀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과 함께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종목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오후장 급격히 빠지는 하락장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요새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협소하다. 이게 보면 마치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폐쇄 공포증이 올 것 같아요. 시장에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면 대다수가 이렇게 시장에 순환매가 도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갈비 한 번 먹었다고 한동훈 테마주들 우선주들 위주로 해서 급등을 하고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나타나는 게 이제 전쟁 테마나 질병, 이렇게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아파야 올라가는 이 죄악 테마주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주식의 선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안 좋을 때마다 또다시 질병과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또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중국의 이 질병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뜨끔뜨끔 주식들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단발성인 것 같아요. 일단 단발성인 것 같지만 시장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갈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테마가 돌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들, 정치 얘기를 하고, 질병 얘기를 하고, 전쟁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갈 때가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다시 실적 장세, 또 매크로 장세로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그 길이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고 또 험난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간은 쏜살같이 갑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1월 달, 2월 달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간단해요. 올라갈 때도 1등, 내려갈 때도 내려가는 속도도 1등이잖아요. 연초에 코스닥
전 세계 상승률 1위, 연말에 코스닥 OECD 가격 전 세계 하위 1위, 하락 1위 그죠? 그러면 내년도 1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 흐름상 우리나라는 항상 12월에 빠진 것만큼 또 1, 2월 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테마에 또는 이 시장에 보이는 현상들에 또 실망하거나 또 고점에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을 추종하기보다는 우리 또 1시간 방송 보시면서 좀 정석 투자, 제가 월가처럼 투자는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한국형 투자에 맞게 좀 정석적으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실적 얘기하고요, 성장성 얘기하고 기업 얘기를 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1시간 또 그런 내용들로 꽉 채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 시장이 테마주 장세가 굉장히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테마주 장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보다 안정적인 이 투자 전략들 이목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인벤티지랩이요. 인벤티지랩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5,000원에 50%인데 물려가지고 있습니다. 네, 15,000원 매수가에 5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310원입니다.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로 힘을 받았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매수주가 15,000원은 매수가는 문제가 아닌데 비중이 굉장히 크시네요. 네, 좀 덜어냈습니다. 더러운 게 이 정도예요. 네, 엄청 크시네요. 네. 자, 아무튼 아시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그러니까 LVMH, 이제 유럽 증시의 불면의 시가총액 1위, 이 루비통 그룹이죠. 네, LVMH를 끌어내리고, 네, 이 시총 1위가 유럽 전 시장 시총 1위가 된 게 이제 노보노디스크죠. 네, 비만 치료제.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 비만 치료제가 어디가 올라갔다, 그럼 따라 올라가고 또 최근에 유전자 가위 이런 게 올라갔다라고 하면 또 유전자 가위, 툴젠 이런 종목이 또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좀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지금 바이오주들은 테마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 치료제가 시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노보노디스크의 상승을 보더라도 네, 앞으로 이게 한번 바이오주도 특유의 임상실험 일상 결과 나왔대 훅 올라갔다 훅 빠지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전 세계의 이제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연속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은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대표적으로 인벤티지랩도 있고 또 펩트론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로 시세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첫 가지 이제 아셔야 될 점은 인벤티지랩의 비만 치료제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네,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전임상이라는 것은 임상 1상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 즉 지금 동물 실험 정도, 쥐 실험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걸음마도 안 뗀 아이로 치면 임상 1상 정도는 돼야 일단 걸음마 정도, 임상 2상 정도는 돼야 초등학생 입학 정도, 임상 2상 정도 돼야 고등학생 정도, 임상 3상을 가야 이제 취업하는 수준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전임상은 지금 아직 뱃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조금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좀 거리가 크다. 아무리 노보노디스크가 있다 한들 지금 거기에 견줄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나왔죠. 일단 장기 투자는 안 된다. 장기 투자는 안 되고 비중도 크게 하면 안 된다. 왜? 실체가 없는 무늬만 맞긴 맞지만 일단 무늬만 시장의 유행을 트렌드를 따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시장은 시세는 시세죠. 최근에 이 시장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버티는 흐름이에요. 매수주가 15,000원이시면 위에서 32,000원 기록하는 고점치고는 지금 50% 떨어져 있죠, 그죠? 반토막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상한가 한 방 두 방 갔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최근에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 보면 뭐 초전도체, 뭐 맥신, 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런 것처럼 그냥 뚝뚝뚝뚝 그냥 부러지는 주가가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서 주가가 3배, 4배 간 종목들은 모도리 파동, 말 그대로 뭐 안 좋은 말로 하면 설거지 파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파동들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보시면 9월 달에 고점 찍고 반등이 없죠. 반등이 없어요. 반등이 없습니다. 지금 3차례 저점을 멈춰놨는데 반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반등은 주겠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망하실 단계는 아니고 매수 주가가 워낙 좋으시네요. 만약에 뭐 25,000원에 물렸어요라고 하시면 어휴 거기까지는 힘들어요. 라고 말씀 좀 드릴 텐데 15,000원 이시라 15,000원 정도 되면 충분히 매수 주가 이상으로는 올 수 있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비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비중은 최대한 20%까지만 15,000원 오시면 비중 최대 줄이시고 20%까지 거기서만 20% 정도만 목표 주가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이 모더리 파동, 뒷파동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을 저는 일단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엔 아직 너무 안개 속에 있는 이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요. 네. 예스티. 예스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18,000원이고요. 네. 20%요. 네, 예스티를 1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20%인데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17,370원입니다. 매수가 부근에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와의 이 HBM 관련한 수주 공시가 있었잖아요. 자, 이 종목 매수가 부근까지 저희가 노려볼 수 있겠죠? 네, 예스티 오늘 살아남은 종목입니다. 네. 오늘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이 데미지를 입는 게 뭐냐면 지금 2차 전지주와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질 못해요. 한쪽이 올라가면 반드시 한쪽이 꺼집니다.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소해요. 그래서 한 놈이 지나가면 두 놈이 같이 지나갈 수 없어요. 비좁은 문이니까 한 명 들락날락하기도 힘든 장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2차 전지주가 움직이면 반도체는 또 떨어지고 또 이번에 이 좀 나온 이슈 보니까 삼성전자 발주 얘기가 나왔는데 HBM과 관련해서 보니까 국내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해외 기업으로만 일단 발주가 좀 나온 걸로 좀 기사가 나와서.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 가뜩이나 2차 전지주들 변동성 커져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악재까지 겹쳐서 오늘 2차 전지주 반도체주들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조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T 버텼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ST 잘 보고 있는 종목인데 와 버텼다. 이거 확실히 수주 공시가 아주 적재적소에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보시면 이 HBM과 관련해서 핵심 장비 추가 공급 계약을 ST가 체결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향후 1, 2개월 내에 대규모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된다. 즉 지금 이 공급 계약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 공급 75억, 75억이면 에이 뭐 별로 없네. 매출액 대비 9% 할 수 있는데 이게 초도 납품, 그러니까 본 계약 체결 전에 일단 초도 납품 형식으로 먼저 들어간 장비 납품으로 시장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 하나 더 붙여서 750억 이렇게 공 하나 더 붙여서 이 수주가 터지면 특히나 제가 이 수주 공시 볼 때는 제 강의를 혹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 제가 3가지를 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계약 상대방, 두 번째는 계약 제품의 시장 트렌드,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 계약 기간. 그래서 말씀 좀 드렸는데 첫 번째 삼성전자. 우리나라 무조건 탑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뭐 한대, 삼성전자가 뭐 했대. 일단 삼성전자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계약이고 두 번째 시장의 트렌드. HBM 시장의 트렌드와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다만 이 금액 자체가 좀 작아서 주가가 화다닥 뭐 제로만큼 많이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버틴 거 보니까 앞으로 HBM 주가 가면 ST가 아마 대장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이 대장주가 된다? 그러진 않아요. 잘 버틴 종목이 대장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000원이시면 저는
비중 20%.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굉장히 좋은 비중 갖고 계시고요. 제가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면 ST는 네, 저도 지금 사고 싶은 구간입니다. 네, 오늘 잘 버텼으니까 잘 갖고 가보셔서 단기적으로 좀 목표 주가는 장세가 참 그래요. 뭐 내년 1월, 2월 시장이 화랑일 때는 25,000원 한번 뚫어보세요. 직전 고점 한번 가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참 어려워서 일단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돌파하는 가격대에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나 내년까지 뭐 급한 돈 필요 없다. 다른 종목 하느니 그냥 이거 하겠다라고 하시면 네 내년 한 3월까지 갖고 가시는 전략 세우신다면 저는 25,000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살아남은 종목 상담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년 3월까지도 들고 가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 25,000원 목표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원익 IPX. 원익 IPS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4,000원 20%입니다. 네, 34,000원 매수가에 20% 비중이신데 오늘 종가로는 32,300원입니다. 조금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 원익 IPS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반도체 장비주 오늘 반도체 문의가 많으시네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매수 주가 34,000원이시면 뭐 최근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좀 되셨어요? 아니, 최근에 산 거 아니에요. 조금 됐습니다. 됐죠? 근데 네. 이거는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제가 여쭤봤냐면 최근에 사든 뭐 반년 전에 사든 주가가 계속 거기에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답답하죠? 네네. 네. 와, 이거 삼성전자보다도 더 답답한 네네, 맞아요. 종목입니다. 그죠? 보통 네. 우리가 이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종목을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가 몰라요? 그거 안 하고 우리가 부품주들 코스닥 종목을 하는 이유는 변동성이 크고 그 종목보다 수익이 빨리 날 수 있고 탄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형주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소형주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움직임이 더 무겁다?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은 하는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죠? 맞죠? 네. 맞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더 잘 가고 하이닉스가 더 잘 가면 네, 중소형주를 네.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원익 IPS 같이 이 중형급 종목 중에서 그냥 옆으로 누워버리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죠? 일단은 그거부터 네. 먼저 말씀 좀 드리겠고 이 원익 그룹주들이 원익 QNC나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 원래 원익주들이 상당히 조금 시장에서 인식 자체가 말 그대로 조금 이 테마로 치면 좀 후발. 대장 그룹도 네. 안 되고 2등 그룹도 안 되고 저기 3등주 다른 거 막 20, 30% 올라가요. 그때 한 10% 올라가나? 다른 거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제자리 가버리고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원익 IPS 원익 주들 포함해서 원익 QNC도 그렇고 원익 IPS는 굉장히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종목이다. 반도체 주 중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4,000원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하락 파동에 저기 한 3만 원대 찍으러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셨죠? 지난번에 이런 패턴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어려운 고점을 7월 30일 날 이렇게 강하게 뚫어놓고 일주일 만에 다시 제자리 간다고? 이렇게 오랜 시간 6개월 걸려서 뚫은 고점 위에서 좀 버티다가 내려오면 모르겠는데 올라간 지 얼마 됐다고 그냥 또 바로 미끄러져 버리고 이제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든데 내려갈 때는 너무 쉽게 내려가 버려요. 이런 종목이 굉장히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다루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34,000원이시면 저는 3만 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손절 매도를 전량 한번 고려해 보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제가 이따가 또 종목 이따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2개 정도 한번 교체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매도할까요? 네, 과감하게 20% 정도시니까 뭐 이거 한 4만 원에 사셨으면 20% 손실이면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운데 34,000원이시면 뭐 한 5% 정도? 그죠? 5%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네, 손절 무조건 우리 시청자분 난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 내야 돼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빠질 것 같아서 서둘러 일단은 좀 손절을 지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방면, 교체하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당장 차트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하방 여력이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니까요.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대안주를 제시를 해주실 텐데 이 대안주 관련한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구체적인 가격적인 전략,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휴마시스요. 휴마시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070원에 30%인데 네. 목표가를 알고 싶어서요. 네, 휴마시스가 2070원 매수가의 30% 비중인데 오늘 정말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좀 모처럼 올라줬잖아요.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수익 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수익 나신 분. 네. 자, 휴마시스는 매수를 일단은 우리 마이크로 플라즈마 때문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계절적인 영향으로 난 네. 너무 많이 빠져갖고 네. 거기서 이렇게 바닥이 항상 보수 잡히더라고요. 2,000원대 초반에서. 오, 네네. 네, 그래서 2,000원까지 기다렸는데 2,000원까지는 안 와서 그냥 2,070원에 샀거든요. 아유, 그래도 굉장히 잘 매수는 잘 하셨네요. 그죠? 네네네. 근데 자, 일단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자, 첫 번째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주가가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볼게요. 실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주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는 없어요. 10%가, 20%가, 40%가, 80%가 낙폭 과대주입니까? 그죠? 낙폭 과대주는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이거를 객관화시켜 본다면 실적 감소폭보다 주가 감소폭이 더 큰 경우는 저는 낙폭 과대주라고 불러요. 실적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게 낙폭 과대주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자, 그럼 휴마시스 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 실적 보시면 자, 어때요? 매출이 97%가 급감했습니다. 네네네.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키트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4,700억 만들던 회사가 108억으로 줄어들.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감소했어요. 저 이 돈 벌어놓은 거 2천억씩 벌어놓은 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빨리 신사업 진출하던가 M&A라도 하던가 뭔가 좀 액션을 취하면서 매출 감소를 막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안 해요 아무것도. 100억 매출에 250억 적자, 짜장면 5,000원짜리 팔았는데 10,000원 적자 나는 역마진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를 과연 낙폭 과대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저는 이 종목은 낙폭 과대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 실적이 97% 감소하는 기업이 낙폭 과대주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나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는 그 생각은 일단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행이 운이 좋았던 거는 저점은 계속 잘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더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중국 또 폐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코로나 때 난리 났었잖아요. 신풍제가 막 20배 올라가고 막 CJ는 시가총액 코스닥 2위 되고 막 휴마시스도 막 주가 상한가 가면서 막 1년에 2천억씩 벌고. 그러니까 또 중국에서 또 폐렴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코로나가 우한 폐렴이었잖아요. 그죠? 코로나 또 폐렴 얘기 나오니까 뭐야 또 하면서 이제 주가가 한 번씩 급등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이 단발성인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벤트성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플라즈마가 이게 없던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3, 4년마다 유행이 도는 질병이었어요. 또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고 감기와 좀 틀린 점은 한 3주 정도 지속된다 그래요. 3주 정도 계속 좀 질병이 좀 길게 좀 이어지고 이게 독감하고 이게 딱 합병이 됐을 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지 이것만으로 우리가 뭐 코로나와 견줄 바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 1919년에 요맘때쯤 이 플라티즈마 환자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544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환자 수가
270명입니다. 절반도 안 돼요. 4년마다 4, 5년마다 유행이 도는 질병이긴 한데 4년, 5년 전보다도 환자 수가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공포로 너무 지금 떠들썩하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또 대장주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대장주들은 주가가 뭐 상한가도 가고 또 급등도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지만 급등하는데 이거 올라봐야 지금 7% 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테마를 하시는 분이라도 이 실적을 보면 입맛이 구미가 좀 잘 안 땡기나 봐요. 그죠? 이쪽 보고 구미가 안 땡기게 저는 무서워서 매수 못 하겠는데요. 뭐 아무튼 간에 이번 테마 시세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운이 좋았다. 7% 차라리 다른 종목 맞았으면 차라리 시즌 샀으면 한 20, 30% 수익 났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운이 좋았을 뿐 저점을 잡고 낙폭과 대주로 하고 실적을 얘기하기에는 운 말고는 아무것도 뭐 테마 연속성도 저는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모르죠. 질병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뭐 제가 의사가 아니고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 종목의 주가가 더 오르려면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가 환자 수가 1,000명, 10,000명 예전 코로나처럼 갑자기 하면서 막 항구 봉쇄하고 이러면 다시 가겠죠, 그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테마주들, 대장주들 무너지면 이거 금방 또 제자리 가서 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테마가 불어줬으니까 내일 수익 실현 내일 좀 많이 올라가기를 바랄게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격대 제가 봤을 때는 2,600원, 700원 가격대 오면 아주 좋은 가격대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그 정도로만 보시고 비중 이런 거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이거 비중 30% 나가셨어요. 테마는 테마답게. 게임은 게임일 뿐 진지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중에 하실 때도 비중은 한 10% 정도로 짧게 하시고 목표 주가 짧게 이번 주 안으로 테마 소멸되기 전에 수익 실현하시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안에 전화 잘 드렸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처럼 길게 가지고 갈 테마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이번 주 안에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2,6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수익 실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100원. 네. 비중 30%요. 네, 매수가는 7,100원에 비중은 30%이신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7,410원입니다. 30% 비중이신데요. 저희 제주반도체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가 이 용의 심장을 가지신 신영을 만났네요. 7,100원이시면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 좀 쫓아가신 거죠, 그죠? 예. 네. 자, 매수하시고 수익이 나셨나요? 아니면 매수하자마자 빠지셨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1,100원이시면? 내려갈 때 샀어요. 내려갈 때 눌림목 좀 잡으시면서 매매하셨구나. 자, 아무튼 이 시장의 이 극자외선 EUV와 HBM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온 디바이스. 삼성전자가 이제 AI 기능을 탑재하고 클라우드 이 서버가 아닌 이제 제품 자체에 이 디바이스를 깔고 들어온다. 이게 온 디바이스 개념인데 제주반도체가 이제 거기에 대장주로 시장에 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조미료 다시다를 아직도 조미료를 다시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시장 선점 효과죠. 하나를 딱 선점해서 들어가는 순간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돼버리는 전략처럼 시장 테마도 그렇습니다. 마치 HB 하면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온 디바이스 하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주 반도체, 그죠? 그리고 뭐 반도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디자인 하우스 뭐 하면 뭐 가온 칩스 뭐 미디어 칩 시리즈 하면 뭐 칩스 앤 미디어, IP 하면 칩스 앤 미디어 이런 식으로 반도체주들은 이렇게 딱 연상이 돼서 딱 선점하는 종목들이 시세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온 디바이스 하면 역시 제주반도체 굉장히 좋은 타이틀을 시세로 거머쥐었다. 그러니까 이 타이틀이라는 건 누가 정해주나요? 제가? 아니면 뭐 나라에서 금감원에서 거래소에서? 아니요.
시세가 정해줍니다. 시세가 정해준다는 것은 시장이 정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정해주는 순번을 선점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도 좀 많이 흔들렸어요. 반도체 업황적으로 좀 HBM주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글쎄요, 온데바이스 쪽은 뭐 아직 뭐 이슈가 아직은 뭐 점화된 지 얼마 안 돼서 뜨끈뜨끈한 아직 이슈여서 그런지 버텼습니다. 제주반도체도 보통 강한 종목들을 보면 대장주들은 제가 어느 선을 보냐고 말씀 좀 드리냐면 11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이고 대장주만이 갖고 갈 수 있는 선 5일선은 너무 빠르고 뭐 상승장이야 5일선 타고 가는 것도 좋지만 5일선은 너무 빠르고 21선 너무 느려요.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선이 주도주선이 11선이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이 11선이에요. 11선 오늘도 11선 되기 전에 올려버리죠, 그죠? 5%까지 빠지다가 11선에 오니까 주가가 뜨잖아요, 다시,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도주들은 뭐라고 말씀 좀 드리냐면 가격 전략을 따로 세우지 마세요. 뭐 목표 주가 뭐 9,000원, 뭐 10,000원, 손절매가 뭐 6,000원, 뭐 5,000원, 7,000원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11선 기준에서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선이 깨질 때 11선을 깨질 때 이틀 연속 종가 기준 이것만 기억하세요. 신님 아시겠죠? 11선이 이틀 연속 종가 기준에서 깨질 때 그때 파시면 돼요. 그때가 8,000원이 될지 9,000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왜?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동평균선은 따라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비중도 30% 뭐 조금 많긴 한데 주도주니까 인정. 네, 더 이상 늘리지만 마시고 7,100원이시면 끌고 가보세요. 지금 11선 가격대가 보시면 6,800원이거든요. 6,800원이니까 여기는 뭐 오늘도 버틴 거 보니까 쉽게는 안 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딱히 정해두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온 디바이스 대장주로 한번 시세를 물고 늘어지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1선을 2거래일 연속 이탈을 한다 싶으면 정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도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어서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또 짚어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테마주가 기승하는 이런 시장 속에서 정석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는 한동훈 관련주고요. 두 번째는 정석 투자. 네, 알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뭐 그런 거 안 하고요.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제가 왜 농담을 드렸냐면 이게 주식이 참 요새는 소개만 하면 빠져요. 그래서 이거 뭐 이 상담만 하고 오늘도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묵묵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장은 또 언제나 돌아옵니다. 1년 365일 중에 정말 그지 같은 장이 많겠어요. 아니면 뭐 지수가 올라가고 내리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우선주들 급등하고 테마주 급등하는 장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기업의 얘기들, 실적 얘기하고 업황 얘기하고 성장성 얘기하는 시장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너무 이쪽이 사람 몸이 아플 때가 좀 많이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건 시장도 마찬가지. 어려우니까 지금 종목들이 좀 뭐 주식 우리나라에는 이래서 안 돼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좋아지는 구간이 훨씬 많고요. 또 좋은 종목들이 또 이 다리미처럼 시세가 쫙 펴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고 그 날이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 갈 길을 가자. 우리는 실적 얘기하고 성장성 얘기하고 기업 얘기하고 수급 얘기하고 펀더멘탈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가올 또 이 시장을 선점해보는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얘기가 좀 길었지만 자, 뭐 실적도 보겠습니다.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예요. 자, 보시면 세계 최초입니다. 커브드. 뭐 카지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다 평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몰입감을 높이는 이거는 세계 최초로 이 회사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탑티어 거래처, 그러니까 이 카지노 회사 미국이나 라스베가스든 뭐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뭐 마카오 이런 데는 이제 테이블 위주 게임이지만 미국, 유럽 이쪽은 이제 이 카지노, 머신 이쪽이 카지노에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이 1위 업체들 미국의 이 IGT라는 기업 그리고 좀 들어보셨겠지만 이 코나미 예전에 뭐 게임 사면 코나미 이렇게 옛날 일본 게임들 보면 이런 거 있죠, 그죠? 미국의 이제 GTI가 전 세계 카지노 기계 만드는 회사 1위예요. 이 회사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탑티어 거래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카지노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냐면 주식관 쓰는 사람들은 항상 카지노가 계속 세워져야 매출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앵커님, 카지노 이거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보셨나요? 네. 이게 가면 24시간 돌아갑니다.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카지노 24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계가 수명이 3년밖에 안 돼요. 오, 좋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납품을 하면 3년 후에 새로운 기기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소모품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주기가 길 뿐 3년마다 우리가 납품할 이 기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잖아요. 스마트폰도 한 3년 약정 끝나면 새로운 폰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도 카지노가 계속 안 생겨도 됩니다. 계속 기존에 납품했었던 카지노 기계만 3년마다 주기로 바꿔줘도 매출 85%가 거기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카지노가 계속 안 생겨도 됩니다. 그죠? 카지노가 계속 생길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매출 캐시카우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성장성을 봐야죠. 그죠?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성장성을 보면 지금은 LG가 이제 스마트폰을 안 만들지만 LG전자양 OLED 모듈 양산을 했었던 프리미엄 그러니까 노하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니나 교세라 일본 기업과 좀 거래를 LG는 지금 LG가 폰을 안 만드니까 이제 거기랑은 거래가 끊겼지만 소니, 교세라랑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소전 가전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액세서리 이렇게 생활 밀착형 소형 디바이스 장비에 굉장히 좀 탁월한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술력이 응축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은 뭐예요? 네, 전장 사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IT 기업들도 스마트폰에만 납품하던 모듈 회사들, 카메라 회사들 다 주가가 다 작살났죠. 그나마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은 다 뭐예요? 전장. 무조건 자동차에 붙어야 됩니다. 자율주행이든 뭐든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는 우리가 이동수단이 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거기서 생활형, 인포테인먼트, 거기서 이제 정보도 얻고 말 그대로 이동수단에서 이제 종합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테슬라도 저는 미래의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생산업체에서 저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이 트렌드에 봤을 때 전장 부품 쪽 카지노 모니터만 만들지 말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로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자동차 뭐로 붙을까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미 전장형 디스플레이 런칭을 했고 LGD 공급하고 있고 중국 공장 가동이 되고 있어요. 중국 공장 가동되고 있고 여기에서 뭘 만드는지 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요새 자동차들 보시면 신차들 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 전방 디스플레이가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으면 옛날처럼 막 계기판에 막 RPM 나와 있고 속도 나와 있고 이러지 않아요. 신규 차종들은 다 이제 토탈 솔루션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터치로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기업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하나의 성장성, 전기차 충전 자회사 글로 허트텍이라는 회사를 단기 순이익을 벌써 47억이나 내는 회사를 일단 올해 상반기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전장 사업 진출, 카지노 모니터라는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는 돈을 계속 뽑아내니까요, 그죠?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전장 사업에 진출해서 이 전장 사업의 성장성,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로 성장성을 가지고 더 이제 전기차 시대에 맞는 또 하나의 이 성장 동력, 전기차 충전 쪽 자회사 여기에 이제 충전용 통신 컨트롤러나 이 부품들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런 좀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요.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성장성에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쁠 수도 있는데 자, 이 기업 보면 매출이 그냥 금세 터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용 모니터를 바탕으로 해서 LG전자 스마트폰, OLED부터 시작해서 소형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온 거잖아요. 계속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실적으로 꽂아주죠. 그죠? 그래서 2022년 3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 900억에 영업이익 5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80% 이상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참 요새 실적 참 좋은 기업 찾기 힘든데 3분기 굉장히 실적이 좋았고 내년도에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이제 이 신공장이 가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3분기부터 인식이 되면서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보니까 와우, 영업이익 뭐 퀀텀 점프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주가가 이제 적자였습니다. 2021년도 적자. 카지노 이게 코로나 때 카지노를 못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카지노 때 피해를 적자를 보다가 2022년 70억 흑자 전환, 그리고 코로나 엔데믹에 330억 점프, 내년도에는 전장 사업 진출 퀀텀 점프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근데 구간마다 이게 업황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업황으로 가면 뭐예요? 와, 전기차가 어쨌대, 뭐 2차 전지가 어쨌대, 반도체가 어쨌대. 막 테마로 얼려다니는 종목들은 급등급락하면서 막 시세가 파동을 치면서 가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카지노 모니터 만드는 회사 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이런 종목들은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요. 혼자서 주가가 가다 보니까 변동성은 작지만 한번 시세 추세를 타면 쭉 이어집니다. 이평선도 상당히 좀 잘 지지하진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눈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평선도 잘 깨집니다. 근데 이평선도 길게 보면 자 보세요. 5월 달에 이평선 21선 깨집니다. 바로 들어 올리죠. 그죠? 자, 이평선 21선 깨져요. 바로 들어 올리죠. 깨져요. 바로 들어 올리죠. 자, 최근 한 반년간 이평선이 한 5번 깨졌습니다. 오늘 포함. 오늘도 깨졌거든요. 오늘 포함해서 5번 정도 깨졌는데 깨질 때 사면 어때요? 결과가 말해주죠. 깨질 때 사면 100% 먹어요. 그죠? 고점에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평선 깨질 때 사라 오히려. 왜? 깨지고 나서 주가가 한 달, 2달 막 헤매면 언제 올라올 줄 알고 사요. 그죠? 근데 주가가 깨지고 바로바로 한 일주일 안에 다 회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내일 바로 뭐 회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5일만 주면 우리가 분할 매수로 한 5일 동안 차분히 사준다면 다음 주 정도는 다시 이평선 위로, 다다음 주에는 뭐 신고가로 이렇게 가는 패턴들이 계속 남아주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수해서 수익 날 수 있는 대박 30% 40%는 아니지만 못 가질 건 없는 믿져야 본전인 종목이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사죠, 그죠? 시장 이렇게 기관이 때리면서 시장 지금 투매 일으키는 코스닥인데 이렇게까지 기관이 지금 한 2달 연속 사는 종목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급도 굉장히 수급은 코스닥 전체 기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탑10 안에 든다라고 보시고 주가 지금 21선 하단 구간에서 많이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명은 내일 장 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나가잖아요. 요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내일 9시 전에 장 전에 소개해드리고 종목들 천천히 매수를 이번 주 저랑 같이 가격대 전략들 세워나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2월 후반이나 1월 초쯤에는 저 위 신고가에서 또 쾌재를 부르고 있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5번의 이 흐름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6번째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구체적인 이름과 전략 그리고 타이밍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임박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름 적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내일 장 열리기 전에 함께 전략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종목은 하나 더 알려주시면 더 좋겠죠. 하나는 정이 없잖아요. 네, 시간이 별로 없지만 네, 빠르게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자, 마동석 씨의 이 택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네, 요새 광고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알리바바 그룹의 이 자회사가 하는 이 해외 직구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12월 광군절 때 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이게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기몰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네.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 보셨나요?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300원인데 무료 배송까지 한다고? 1,300원에 무료 배송이 뭐가 남죠? 아무튼 굉장히 좀 어떤 퀄리티의 상품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옛날에 봤었던 천냥백화점이나 다이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과 견주었을 때도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엄청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재미삼아 제가 마음에 드는 상품들 몇 개 좀 뽑아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휴대용 식품 커버가 1,300원, 그리고 슬리퍼 1,300원, 그리고 장갑 1,300원, 벚꽃나무 조명 이런 거 1,300원입니다. 제가 마침 알리익스프레스 홍보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여기 알리익스프레스를 전담하고 있는 택배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택배 회사 주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주가 너무 잘 가죠. 요새 언론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와, 이 정말 택배가 얼마나 잘 되면 알리가 이렇게 주가가 잘 갈까? 그것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시장은 저도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좀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선입견을 깬 게 뭐예요? 삼양식품, 농심, 라면. 국내에서 인구들이 라면을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라고 했는데 이게 라면이 해외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내수용 라면이 이제 수출 제품으로 바뀌면서 올해 1년 내내 올랐잖아요. 삼양식품은 아직도 신고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택배도 이거 택배에서 물류비 조금 올라가면 그때 주가 조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편견을 깨자 택배도 성장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저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말해주는 내수용이 아닌 오히려 역직구 이러한 쪽으로 저는 성장성을 날개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 사죠, 그죠? 요새 종목들 간간히 정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거의 다 기관 작품들이에요. 빠지는 종목도 기관 작품이지만 올라가는 종목도 기관 매수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라고요? 5일선 상승 추세인데 사라고요? 좀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적을 보겠습니다. 실적이요, 3,200억, 영업이익 3,400억, 4,800억.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죠? 이게 실적이 제가 3년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이 기업 11년째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1년째 실적이 감소한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왔다 갔다 상관없이 계속 실적이 11년째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때요? 위에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까? 아니면 낙폭과대주입니까?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게 낙폭과대주예요. 바닥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실적은 11년째 우상하고 있는데 주가는 반토막 나 있어요. 지금 올라왔는데도 반토막 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낙폭과대주입니까? 여러분들 선택에 하셨다면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종목명 내일 알려드릴 테니까 올라온 종목이 아닌 지금은 못 사요가 아닌 낙폭과대주 맞네요. 라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년째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이 두 번째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종목명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챙겨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스티는 내년 봄까지 들고 가 본다면 25,000원도 가능해 보이니 들고 가보자 짚어주셨고요. 슈마시스는 테마주는 짧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제주 반도체는 온 디바이스 AI 모멘텀을 갖고 있으니 11선 흐름을 보시면서 보유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